올해 9월까지 삼성전자 별도법인이 쓴 돈을 보면요. 굵직한 지출만 따져도 54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말 본사의 현금성 자산이 11조 8,400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45조 수준이니까 이 돈을 전부 쓰고 기존 현금까지 보태도 부족하겠네요. 네, 통장이 거의 텅 빌 뻔했죠. 그래서 올해도 해외법인에서 8조 원 이상을 받아왔는데요. 자사주 매입에 대규모 실탄을 투입하고도 본사가 10조 원대 현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충이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WS뷰. 오늘은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독특한 현금 사정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SR본부의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삼성전자라면 현금이 넘쳐나서 이제 차입도 거의 안 하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오늘 다른 주제가 이제 풍요 속 빈곤이에요. 약간 역설적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물론 삼성전자는 돈이 많은 회사죠. 연결실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9월 말 기준으로 108조 원을 넘습니다. 참고로 단기금융상품을 합산한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을 해외 종속법인들이 쥐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작 설비 투자 집행이나 배당,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은 국내 본사, 그러니까 별도 법인이죠. 얘가 주로 할 텐데 정작 본사 금고는 넉넉지 않다는 뜻이겠군요. 최근엔 지출이 더 늘었다고요? 네, 작년에 4만전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사주 10조 원 매입을 공표했었잖아요. 이게 최근 마무리됐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자사주를 사들였는데 작년에 들어간 금액이 1조 8천억 원, 올해는 8조 2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본사의 현금 규모가 이제 크게 요동친 거군요. 작년 말 보니까 이제 12조 원 남짓인데 올 3월 말에 이제 5조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3분기 말 보니까 다시 10조 9,700억 수준으로 좀 회복된 건데요. 이 정도면 좀 충분한 수준 아닌가요? 다른 기업에 비하면 꽤 큰데요. 충분하다고 보긴 힘듭니다. 2013년 이후로는 원래 30조 원 안팎의 현금을 본사에 일정하게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4년 전부터 현금이 바닥을 친 건데요.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 이제 연결 실체 현금을 보니까 절반 정도는 모회사인 삼성전자에 있었네요. 본사의 현금은 그대로인데 이제 약간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들의 현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2021년 대규모 특별 배당을 하면서 유동성이 급속도로 메말랐고요. 2022년엔 3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연매출만 300조 원에 달하는 연결지체의 모회사라기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돈은 같이 버는데 왜 지출은 본사에만 쏠려 있는 걸까요? 본사의 유동성 이슈를 많은 분들이 반도체 업황의 부진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실적보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보려면 이제 장기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2015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셨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총 572조 원의 영업현금을 벌었거든요. 이 중 본사에서 번 돈이 370조 원, 약 65% 수준입니다. 버는 건 모회사가 65%인데 쓰는 건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출은 훨씬 더 본사에 치우쳐 있는데요. 같은 기간 캐펙스에 413조 원을 썼는데 이 중 71%를 넘는 294조 원을 본사가 부담했습니다. 주주환원은 격차가 훨씬 더 컸는데요. 배당금으로 지급한 94조 원 중에 98%가 본사에서 나갔고요. 자사주 매입액 24조 원은 전부 본사 몫이었습니다. 종속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의 경우 별도법인은 12조를 순지출한 반면 연결 기준으로는 오히려 1조 6천억 원 정도가 순유입됐고요. 종합해보면 본사의 부담이 엄청났겠네요. 결국 10년 동안 투자나 주주 환원에 사용한 금액을 전부 합쳐보면 이제 529조 원 정도인데 이 중 본사가 감당한 금액이 이제 432조 원. 그러니까 80%에 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 기간 동안 본사가 벌어들인 영업현금이 37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번 돈보다 50조 원 이상을 더 쓴 겁니다. 본사 금고가 빠듯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해외법인은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계속 잔류해서 고이는 구조고요. 그래서 문제 본사의 유동성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었군요. 궁금한 거는 이제 해외에서 현금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럼 가져와서 쓰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해외에 쌓아두는 거죠? 아무래도 세금 이슈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베트남 법인은 현지에서 세제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 10%가 적용됐었어요. 올해 15%로 오르긴 했는데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24%를 적용받으니까 이익을 현지에 남기는 쪽이 이득이겠죠. 해외에서 배당을 받으면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네, 2022년까지만 해도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에는 입금 불산입 적용이 안 됐어요. 국내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입금 불산입이 돼서 과세되지 않았지만요. 해외 자회사 배당의 경우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내야 했다는 겁니다. 본사로 현금을 가져오길 꺼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좀 최근엔 달라진 모양새 같은데요. 뭐 아까 얘기했던 특별 배당으로 이제 2021년에 21조 원을 풀었잖아요. 당시 현금 부족이 좀 심해지니까 이제 자회사들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빈주머니가 다시 채워지질 않으니까 2년 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2조 원을 빌려왔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해외 법인들로부터 대거 배당을 받았는데요. 2023년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29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한국 본사죠. 한국 본사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배당금을 보니까 총 한 22조 원 되는데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조 원 남짓이네요. 10년치 배당 수입보다 이제 많은 돈을 이제 1년 만에 땡겨온 건데요. 네, 그때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도 입금 불산입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배당을 늘리지 않고서는 최소한의 보유현금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럼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상황을 좀 보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8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지출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요를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별도법인이 쓴 돈을 보면요. 약 3조 9천억 원의 차입금을 순상환했고 7조 4천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캐펙스로 32조 6천억 원, 관계기업 등의 지분 순취득에 5,400억 원을 썼고요. 법인세도 2조 원 가깝게 나갔네요. 여기에 자사주 취득에 8조 1,500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으니까요. 굵직한 지출만 따져도 54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작년 말 이제 한국 본사의 현금성 자산이 이제 11조 8,400억 정도고요. 올해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는 45조 원 수준이거든요. 이 돈을 전부 쓰고 기존 현금까지 보태도 좀 부족했겠네요. 네, 통장이 거의 텅 빌 뻔했죠. 그래서 올해도 해외 법인에서 수조 원을 받아왔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종속회사들이 밀어준 배당금이 8조 6,464억 원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규모 실탄을 투입하고도 본사가 10조 원대 현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투자하는데 이제 몇십 조 단위가 들 거고 주주환원도 그냥 몇 조 단위가 들 거니까 이거를 활용하려면 결국 해외 법인의 현금을 좀 써야겠네요. 네, 그런데 또 무조건 배당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잉여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배당을 받는 만큼 현금 흐름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연 10조 원 수준을 배당하고 있는데 잉여현금이 2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 배당을 더 확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현금이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 돈 일부를 배당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삼성전자의 투자와 주주환원 규모를 감안하면 현금 부족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을 보니 이제 말씀한 대로 풍요 속 빈곤의 모습을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종의 성장통이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 이슈도 더베리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